귀살대의 주. 천년 동안 이어져온 혈기와 인간의 사투 속 인간의 편에서 검을 휘두른 가장 뛰어난 검사들이자 귀살대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12개월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함을 갖고 있다. 시작부터 왜 재수없게 반말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십덕 화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2개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12개월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귀살대의 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인물들이 무려 9명이나 되기 때문에 헛소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먼저 그들이 속한 집단부터 알아봐야겠죠. 귀살대는 헤이안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까지 대략 1000년 동안 이어져온 유서 깊은 조직입니다. 조직의 목적은 오로지 혈귀를 퇴치하는 것이죠. 다이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부 노인들만 귀살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혈귀 사냥꾼, 즉 귀살대원들은 대부분이 10대로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 선별된 인재들입니다. 육성자를 통해 검술과 전집중의 호흡을 익힌 다음 선별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귀살대원으로 인정받는데요. 선별시험은 30명 중 5명 정도만 살아남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관문입니다. 시험을 거쳐 정식 귀살대원이 된 후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유난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혈귀를 50마리 이상 토벌한다거나 12개월의 일원을 처치하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것이죠. 이 활약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귀살대의 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주가 되면 사용하는 호흡에 따라 영주, 충주, 수주 등의 이명을 갖게 되며 개인저택과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대원들 중 마음에 드는 인재를 후계자로 삼아 호학을 양성할 수도 있죠. 만약 주가 사망하면 후계자가 자리를 잇는다고 하며 후계자의 능력이 부족할 시 새롭게 주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주가 귀살대의 최고 계급이자 최고 전력임은 분명하지만 12개월 상현을 해치운 전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니 혈기와의 전력 차이는 꽤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의 주는 역대급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원의 변동 없이 주합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없었던 변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현 세대의 주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었기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수주 토미오카 기유입니다. 탄지로가 처음 만난 혈귀 사냥꾼이자 주로 탄지로와 조우했을 때 나이는 19세, 탄지로가 귀살대원이 되었을 때 나이는 21세라고 합니다. 귀살대원이 되기 전 기유는 친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두 남매는 서로를 아끼며 생활하고 있었죠. 하지만 혈귀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누나는 동생을 숨긴 채 홀로 살해당합니다. 살아남은 기유는 육성자 우로코다키 사콘지 밑에서 동기 사비토와 함께 물의 호흡을 수련하는데요. 같은 또래이자 고아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소녀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선별시험에서 사비토가 기유를 구한 후 홀로 손도깨비에 의해 살해당하고 기유는 누나에 이어 사비토까지 자신을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죠. 13세 이후 기유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방어적이고 냉정한 성격을 가진 그와 물의 호흡은 상성이 매우 좋아서 수주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물의 호흡은 힘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응용해서 방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평온한 마음을 가진 검사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유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최강자 탑10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유는 혈기가 된 네즈코를 베어넘기려 했으나 인간인 탄지로를 지키는 모습에 흔들립니다. 이 광경은 과거 자신을 지켜줬던 은인들과 겹쳐 보였을 테고 무력했던 과거와 달리 둘의 생살 여탈권을 가진 상황 속 기유는 자신이 믿어보고자 했던 가치를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벌레의 호흡을 사용하는 충주 코초우 시노부입니다. 벌레의 호흡과 꽃의 호흡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독에 최적화되어 있는 벌레의 호흡을 주로 사용하죠. 두 호흡은 물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부담이 적은 호흡법이라는 점에서 물의 호흡은 근력이 부족한 시노부에게 적합한 원류 호흡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로 그녀의 찌르기는 바위를 부술 정도이며 몸이 가벼운 만큼 빠른 속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을 더해 충분한 파괴력까지 갖추었기에 충주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시노부는 과거 혈귀에게 가족을 잃고 언니 카나에와 함께 귀살대에 지원했습니다. 정식 귀살대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카나에는 주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시노부는 그녀를 보좌하는 후계자였습니다. 당시 시노부의 성격을 보면 급하고 신경질적인 반면 언니 카나에는 자애롭고 차분한 성격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카나에가 상현에게 살해당하자 시노부는 후계자로서 언니의 자리를 잇죠.
주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지 또한 있기 위해 본인의 성격을 감추고 언니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기우에게 독서를 퍼붓는다거나 웃는 얼굴로 혈기를 위협하는 행동 등이 그녀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타마요와 함께 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막말을 달고 사는 조수 유시로와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고 하네요.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빗주, 아니 염주 렌고쿠 쿄주로입니다. 화염을 형상화한 듯한 외모, 열혈 바보 같은 솔직한 성격, 내면조차 뜨겁게 타오르는 그는 화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렌고쿠가는 대대로 염주를 계승해온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며 대체적으로 사소한 일에 얼매이지 않고 가슴에 정열을 품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쿄주로가 처음에는 탄지로와 네즈코를 즉결 처분해야 한다며 웃으며 주장했지만 A few moments later. 나중에 탄지로에게 자신의 후계자가 되라고 하죠. 탄지로가 후계자 제의를 받았다고 팬들은 역시 탄지로가 짱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렌고쿠는 다수의 후계자들을 지도했으며 죄다 훈련이 힘들어서 빤스런했다고 합니다. 빤스런하지 않은 하나의 후계자는 이후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 주가 되었고요. 쿄주로는 자신의 동생과 같은 나이인 토키토 무이치로를 걱정하고 있으며 검술에 재능이 없는 친동생을 전혀 구박하지 않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입니다. 쿄주로는 힘 이외의 가치들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탄지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불태우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랑의 호흡을 사용하는 연주 칼로지 미츠리입니다. 렌고쿠의 훈련을 버텨낸 단 한 명의 후계자로 훈련 도중 독자적인 호흡을 만들어내 염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주가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귀살대에 입대한 지 단 1년 만에 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인데요. 선천적인 신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합니다. 미츠리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어 태어난 지 150일 만에 15kg 무게를 거뜬히 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라 보이지만 실전 압축 근육으로 무장한 미츠리는 일반인 8배 정도의 근육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량은 대략 10배 정도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특이 체질 때문에 혼인이 잘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배우자를 찾기 위해 귀살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한 미츠리는 주가 되어서 극한의 우결충으로 진화하는데요. 상처가 많아서 멋있다, 외톨이여서 멋있다, 화내서 멋있다, 돌 던져서 멋있다, 철저히 연애를 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휘어지는 일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원심력으로 빠르고 강하게 공격합니다. 한 번에 많은 면적을 깎아내리는 화염의 호흡과 달리 여러 번 궤도를 비틀어 깎아내리는 사랑의 호흡은 몸이 유연한 미츠리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이 많은 만큼 그녀의 몸은 말도 안 되게 단단하며 12개월 상현조차 놀랄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유연한 공격과 달리 단순한 사고방식과 경험 부족이 미츠리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의 호흡을 사용하는 음주 우주의 텐겐입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해 외모를 한껏 꾸미고 다니는데 안 꾸민 게 더 멋있는 건 함정. 텐겐이 사용하는 소리의 호흡은 번개의 호흡의 파생호흡으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강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키는 193cm, 몸무게는 95kg으로 상당한 거구이며 팔씨름 순위는 암주 다음인 2위라고 합니다. 강력한 신체 능력 중에서도 특히 악력이 강한데 소리의 호흡은 이 악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기술이죠. 텐겐은 제니츠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조예가 깊은 편입니다. 소리의 방향과 진동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과거 닌자 시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청각이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닌자로 길러질 때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후계자를 낳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을 보고 텐겐은 반대로 생명을 아끼는 닌자가 되었고 이 성격에 반한 3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니츠에 엄청난 질투를 사고 있죠. 닌자 시절 독에 대한 훈련을 거쳤던 만큼 웬만한 독에는 내성을 갖고 있으며 미츠리와 달리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라 경험도 풍부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개의 호흡을 사용하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현존하는 주 중에서 가장 최연소로 고작 14세인데요.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재능이 출중한 천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이치로의 이런 재능은 혈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해호흡을 창시한 츠기쿠니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호흡은 이미 대가 끊겼기 때문에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개의 호흡은 바람의 호흡의 파생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이치로의 대원복을 보면 조금 큰 편으로 옷깃으로 상대방의 시야를 교란하고 안개의 호흡을 쓰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노부 못지않은 독서를 퍼붓는 성격이지만 원래 무이치로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과거 쌍둥이형 유이치로와 함께 살던 그는 귀살대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요.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았던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무능한 놈이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혈기의 습격으로 유이치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무이치로는 형의 진심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후 무이치로는 기억을 잃고 검술에만 매진하며 죽은 유이치로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참격을 바람처럼 날리는 사네미는 과거 화연의 이를 처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풍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장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오해하고 편한 자리에서 부려먹기만 한다고 막말을 하였으나 우부야시키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곳들의 임무를 전전했기 때문에 매우 과격한 말투를 사용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혈기로 변모하면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이 몰살당했고 사네미는 그런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동생 게냐는 겁을 먹은 채 사네미에게 살인자라며 비난했고 사네미는 혈기들을 없애기 위해 집을 떠나 귀살대에 입대하죠. 이후 게냐도 귀살대에 입대해 뒤늦게 형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사네미는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즈코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독자들의 큰 반감을 샀으나 어머니마저 죽였던 사네미이기에 혈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탄지로는 살려둬도 상관없으나 네즈코만은 꼭 죽여야 한다고 자신의 피로 시험했죠. 사네미의 피는 희귀혈이라 도깨비들을 취하게 해 이성을 잃고 달려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성질을 전투에 적극 활용한 듯하며 항시 앞섬을 풀고 다니고 온몸에 상처가 많은데요. 때문에 웬만한 상처에는 견딜 정도의 맷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뱀의 호흡을 사용하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입니다. 주중에서 신체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지만 혈기에 대한 증오심과 검술의 기량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하기 힘든 테크니션입니다. 오바나이는 물의 호흡의 파생 호흡인 뱀의 호흡을 쓰며 직선보다는 곡선 위주의 공격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륜도 또한 구불구불하게 휘어있는 모습이죠. 162cm의 작은 신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회피하며 뱀의 호흡으로 예측하기 힘들게 반격한다고 합니다. 그의 공격은 뱀처럼 궤도를 알기 힘들다고 하네요. 렌고쿠 쿄주로의 아버지이자 전 염주로 활약했던 렌고쿠 신주로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혈기에 대한 증오심으로 귀살대에 입대했죠. 연주 미치리와는 서로 짝사랑하는 관계인데 오바나이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미치리는 특이 체질로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 싶습니다. 아위의 호흡을 사용하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키는 220cm, 몸무게 130kg으로 거인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소리를 통해 공간을 지각하는 초인입니다. 교메이는 자타공인 귀살대 최강의 남자로 특이하게 일륜도가 아니라 철퇴와 도끼를 쓰는데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철퇴를 한 손으로 휘두릅니다. 텐겐과 미치리조차도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없으며 무기가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빠르게 움직일 필요 없이 한 번에 멀리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바위의 호흡은 광범위한 공격들이 많아 맹인임에도 사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교메이의 두 눈이 보였다면 얼마나 강해졌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12개월 상현도 그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교메이는 전집중의 호흡뿐만 아니라 반복 동작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반복 동작이란 집중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그는 매번 이 반복 동작을 시행하고 있어 항상 미간에 주름이 잡힌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